청약에 대해서 또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청약을 해야지 돈을 번다. 청약은 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고 댓글도 많이 달리는데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십니까? 당첨되면은 20억 번다 해가지고 레미안 원베일리의 한 가구가 청약에 나왔어요. 이게 예전에 이제 계약을 했던 건데 뭐 위법 사항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뭐 계약이 안 돼가지고 이제 예전 분양가로 나온 물건인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전 분양가로 분양은 하는데 파는 건 시세대로 팔 수 있으니까 이 시세 차익 안전 마진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게 20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한 건이었는데 여기에 3만 5천 명이 몰립니다. 이게 계약금만 2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2억이 있고 당첨이 되면은 잔금까지 치를 각오가 있는 사람들이 한 3만 명이 넘는다는 거죠. 잔금 치르려면은 뭐 아무리 전세를 맞추고 하더라도 돈이 꽤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이 조건이 무주택자고요. 최소한 계약금 2억은 있어야 되고요. 뭐 사실상 서울에 거주를 한 2년 이상 했어야 되고요. 거기다가 가점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점이 저렇게 높은 사람이 물론 뭐 가점 낮은데 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가점이 높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청약하면은 또 가점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내가 또 당첨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아까도 말했듯이 매매 가격이 40억이고 분양이 20억입니다. 그럼 시세 차익이 20억 아닙니까? 그럼 이거 한 2년 정도만 잘 보유하고 그다음에 팔아도 세금 뭐 조금 내더라도 돈 많이 버는 거고 거기다가 뭐 여기서 살아도 되는 거고 사실 뭐 남부럽지 않은 집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많았는데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20억 로또 원베일리 당첨자는 청약 점수 만점짜리였다. 해가지고 당첨 가점이 84점 만점입니다. 근데 이전에 서울에서 최고 가점이 79점이었어요. 메이플자이라고 이것도 이제 반포 잠원 쪽에 있었던 건데 요게 이제 79점으로 가장 높았는데 이번에 84점 만점. 수능으로 치면 이제 100점 만점인 거지. 그러니까 의대 서울대 의대 가는 정도 어쨌든 그 만점짜리가 결국에 당첨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와, 그럼 나도 청약을 참 노려가지고 한번 잘 만들면 20억 버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20억 못 벌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 방만 터지면 나도 대박 나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이게 현실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거의 99.9%한테는 일어날 수가 없는 조건이다.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점이 이렇게 높다라는 거는 가점이 높은 사람이 당첨이 되는 거니까 이 가점이 곧 경쟁력인데 가점을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무주택 기간이 15년이 되면은 32점을 주고요. 그다음에 가족이 많아야 됩니다. 부양 가족이 많아야 되고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한 17점입니다. 그러니까 15년 되면 17점을 줘요. 자, 그러면 무주택 기간하고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은 그냥 통장 만들어 가지고 집안 사고 전세나 월세를 15년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는 점수는 만점이 돼요. 자, 그럼 어디서 결정이 날까요? 바로 부양가족 수인 거죠. 근데 우리가 4인 가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본인을 빼고입니다. 본인을 빼고 부양가족이니까 부양가족이 3명이 되겠죠. 그럼 3명이 되면 20점을 줍니다. 그러면 내가 17점에 32점에 20점을 더하면은 52점에 62점에 69점인 거죠. 그럼 이거 다 합쳐봐야 69점이 한계인 거예요. 근데 4인 가족이 69점이면 꽤 높은 거예요. 왜냐면 요즘에 애가 하나밖에 없는 집들도 있으니까. 자, 그럼 69점, 70점 넘기 쉽지 않다는 거죠. 자, 근데 이분은 지금 어땠어요? 84점이래. 만점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6명 이상의 부양가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6명이라는 게 어떤 얘기입니까? 결국에 나까지 포함하면 7인 가족인 거야. 7인 가족. 7인 가족이 15년 동안 청약 통장을 유지하면서 무주택으로 살았다. 자, 그러면 부양가족의 종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결혼 안 한 자녀가 있습니다. 결혼 안 한 자녀들은 부양가족으로 다 들어오는 거죠. 근데 만 30세가 넘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1년 이상 동거를 해야 되고요.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은 부양가족에서 탈락합니다. 그러니까 애가 결혼도 안 해야 돼. 그리고 만 30세가 뭐 넘었을 수도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같이 사는 확률이 높겠죠. 그런 아이들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애들로 6명을 케어할 수는 없으니까 애를 뭐 5명 낳았나? 쉽지 않겠죠.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 이제 부모님을 같이 모시고 삽니다. 근데 이제 동거 부모여야 되는데 동거 부모님도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근데 이제 유주택이어도 되긴 되는데 만 60세가 넘어야 되고 전용 면적이 되게 작아야 되고 집값이 되게 싸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사실상 무주택이 아니면은 어렵다. 자, 그런데 3년 이상 동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7인 가족이라는 거죠. 그럼 7인 가족이라는 거면은 부부 2명에다가 부모님 모시고 살아야 돼요. 3년 동안. 그다음에 이제 자녀 셋을 키우는 집입니다. 근데 15년 동안 무주택이어야 돼. 그리고 최근 3년은 부모 동거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집이 몇 평짜리여야 되는지도 잘 감도 안 오지만 이 자녀도 키워야 되니까 돈도 많이 들겠죠. 근데 무주택이니까 부동산 투자는 또 안 하셨어. 오피스텔이나 뭐 상가 이런 것만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빌딩이 있을 줄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집도 없이 계속 전세나 월세 이런 걸 막 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겠느냐.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지. 이게 지금 뭐 한두 푼 하는 집이 아니죠. 20억짜리 집입니다. 20억짜리고 시세가 40억이니까 최소 20억의 잔금을 치러야 돼요. 그러면 전세를 12억에 맞춘다고 칠게요. 여기가 이제 층수가 낮으니까. 그럼 12억의 전세를 맞춘다고 해도 세금이랑 이런 거 뭐 합치면 한 9억에서 10억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7인이 거주할 주택 전월세는 또 별도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전세를 안 맞추고 내가 만약에 여기 들어간다? 그럼 대출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대출 받아가지고 이자도 내가면서 또 여기다 이제 뭐 30평대니까 7명이 산다? 쉽지 않죠. 자, 그래서 이 가점제라는 거를 만점 받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거의 불가능하고요. 거기다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가점제 청약이라는 걸 노린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이걸로 한번 로또 분양을 받아보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내가 15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아이도 막 2-3명 있는데 어떻게든 돈을 막 벌어가지고 집을 일부러 또 안 사가지고 버티고 버텼는데 시세대로 사라 그러면 여러분들 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럼 내가 얼마를 벌어야 될까요? 15년을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기다렸는데 그래도 한 10억 정도의 시세 차익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걸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10억의 시세 차익을 노리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못해도 20억에서 30억대 청약을 또 해야 되겠죠. 그러면 무주택이죠. 자녀가 또 한 3명 있어야 되죠. 게다가 최소한 10억 이상은 있어야지 뭐 이렇게 해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경제력이 돼야 된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분상제라는 게 또 있어야 돼요. 분양가 상한제로 막 눌러놔야지만 이런 로또 청약이 되는 거고, 두 번째로 또 가점제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부양가족들도 다 모셔야 되니까 결국에 내가 경제력이 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우리 부모님도 경제력이 있어가지고 이래저래 지원을 해줘야 되는, 한마디로 부잣집 아이가 더 부자 되게 만드는 프로젝트를 의도적으로 설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일반 서민들은 사실 접근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그냥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자, 최소한 20억 정도의 자산은 있겠죠. 내가 뭐 살아야 되는 집도 있고 뭐 애를 3명 낳아가지고 그냥 손가락 빨 수는 없으니까 한 40대 정도 되지 않을까요? 무주택이고, 그 다음에 자녀가 한 3명 정도 있고 부모를 한 2명을 봉양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될지, 본인이 그게 해당이 된다면은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만점이 이렇다는 거고요. 한 70점대 후반 가려면은 애 2 낳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결국 이거는 부자 어떤 가족이 잘 설계한 최소 15년 이상의 어떤 프로젝트. 그리고 이제 이 무주택 기간도 이제 30세 넘어야지 인정해주기 때문에 한 45세가 넘어야지 이게 만점이 돼요. 그러니까 45세 거의 50세 다다를 때까지 주택을 안 사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산다? 이러려면은 경제력이 꽤 좋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디테일을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에 청약은 대박이다. 어떤 사람들은 몇 억씩 번다는데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게 돈만 많아도 안 되고요. 사실 운도 따라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15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45세가 넘어갔어요. 근데 그 넘어갔을 때 마침 분양가 상한제를 해야 돼. 분양가 상한제를 안 하면요.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가 고생만 한 거야. 분양가 상한제를 좀 눌러놔야 내가 시세 차익이 생기는 건데, 시세 차익이 없으면 나는 그냥 신축 아파트 사는 조건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럴 거면 내가 뭐하러 15년 이상 무주택을 합니까? 그래서 요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공사비가 요즘 상승하다 보니까 로또 청약이 사라졌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지면서 이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 투기과열지구 강남 3구와 용산만 적용이 되고 있는데, 여기 빼고는 지금 다 분양가가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뭔가 가점을 모았는데 생각보다 늘 데가 없고, 늘려고 하는 데들은 너무 비싸고 내가 자금이 안 되고 해가지고 야 이거 뭐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 IMF 때 있죠. 이제 97년에 취업하신 분이 있다고 칩시다. 뭐 이때 뭐 30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2012년쯤 돼가지고 뭐 가점이 충족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내가 15년 동안 무주택을 유지를 하면서 뭐 중간에 막 엄청 급등하고 이런 시기에도 내가 집을 안 샀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무주택 점수를 모아가지고 이걸로 나는 청약 받아야지 했던 분이 2012, 13년 때쯤 딱 이제 청약을 하려고 보니까 하우스푸어의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서울에 막 미분양이 막 넘쳐나고 뭐 경기도도 뭐 장난 아니었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때 건설사들 막 무너진다고 막 부도난다고 했을 시절이기 때문에 이때 내가 가점 높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미분양인데. 그래가지고 아크로 리버파크 있죠. 이거 지금 뭐 30억 40억 하는 아파트인데 이때 분양을 했는데 미계약분 같은 것들이 막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막 할인도 해가면서 겨우겨우 이제 완판을 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럴 때는 가점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가서 저 이거 사고 싶은데요 하면은 동호수도 골라가지고 살 수 있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뭐 미분양이 많은 시기거나 아니면 뭐 분양이 뭐 이렇게 과열되는 시기가 아니면은 뭐 피를 주고 산다든지 그냥 가서 미분양을 사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래도 중간중간 추첨제를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꼭 뭐 이렇게 극단적인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추첨제는 말 그대로 추첨인 거죠. 그래서 이 추첨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시세 차익이 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경쟁자가 늘어나면 누군간 되지만 그게 내가 될 확률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청약이라는 건 사실 어찌 보면은 되게 극단적입니다. 그냥 조금 하다가 아니면 빨리 접어야 돼. 안 될 것 같다. 그럼 그냥 집을 사는 거고요. 아니면 나는 끝까지 가겠다 해가지고 어떻게든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하우스푸어의 시대에서도 집을 안 사고 다시 막 급등할 때도 안 사고 어떻게든 분상제가 될 때까지 계속 기다렸다가 그때 뭐 부양가족을 만들어가지고 탁 당첨되는 돈을 말 그대로 이제 어떻게든 응축시켜가지고 시절을 잘 봐야지만 좀 돈을 벌까 말까 하는 거니까 이게 약간 그 고시랑 좀 비슷한 거죠. 고시 장수생처럼 될 바에는 빠르게 접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청약이라는 거는 제도도 좀 따라줘야 되고 시기가 또 맞아야 됩니다. 근데 그때 내가 돈도 많아야 돼. 근데 가족들도 많아야 돼. 이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리면서 또 돈도 모아놔야 돼. 그러니까 내가 돈을 엄청 많이 벌어야 되는. 근데 집은 절대 사면 안 되는. 근데 또 분양가 상한제가 올 때까지 이 좋은 시절 올 때까지 계속 이사를 다녀야 되는. 이런 확률이 도대체 얼마일까? 차라리 15년 전에 그냥 집을 사는 게 돈을 더 벌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15년 전이면 2009년이죠. 요 2009년 10년 때 레미안 퍼스티지라고 아크로 리버파크 바로 옆에 대장주라고 불리는 그런 아파트가 이제 분양을 했었습니다. 요때도 미분양이 나가지고 9억 10억에 30평대 분양받은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한 20몇 억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사면은 속 편했을 텐데 굳이 15년을 기다려가지고 지금 뭐 20억 시세 차익 보는 거랑 그냥 예전에 사가지고 그냥 거주하는 거랑 뭐가 더 나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사실 답은 정해져 있는 거죠.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청약으로 돈 번 사람들 많지 않냐. 이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조금 오해가 있는 게 청약이라는 게 무조건 싸지 않아요. 아까 말한 대로 분상제라든지 뭐 이런 것 공공분양이라든지 해가지고 유의미하게 시세보다 확실하게 싸게 사는 거 아니면은 대부분은 그냥 시세랑 비슷한 정도거나 시세보다 살짝 비싸기도 합니다. 아니 옆에 신축 아파트가 5억인데 분양을 3억에 하는 건설사가 어디 있어요. 최대한 비싸게 받으려고 하지. 그래서 시세대로 샀어요. 근데 샀는데 기본적으로 선분양이기 때문에 한 3년에서 4년 정도 있다가 지어지죠. 그러니까 나는 뭐 5억 주고 샀는데 옆에 있는 구축 아파트가 시세가 막 올라가는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막 올라가니까 내 것도 비싸지죠. 근데 나는 이미 3년 전에 사놨으니까 사놓은 가격으로 인수하는 거죠. 내가 산 뒤에 물건값이 막 올라간다고 해서 내가 더 비싸게 사는 건 아니니까 그런 의미로서 청약이 돈을 버는 거는 맞지만 결국에 주변 시세가 올랐다는 전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축 매수랑 비교를 하면은 청약 수익률이 무조건 더 낮다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 게 이게 당첨 확률 싸움이기도 하고 뭐 가점이 높다고 해도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지원하면 내가 안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애매하죠. 그래서 주변 신축급 아파트에 어떤 시세 상승이 있다 그러면 나도 비슷비슷하다. 그러면 청약 통장을 해지합니까? 뭐 이렇게 극단적인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뭐 청약이 의미가 없네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청약이 유리한 사람도 있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분들이죠. 내가 소득이 좀 높은데 모아놓은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돈을 열심히 모을 겁니다. 한 3년, 4년간 열심히 돈을 모을 수는 있는데 당장 돈이 없어가지고 집을 못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청약을 해가지고 계약금만 딱 걸어놓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돈 열심히 모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집에 잔금 치른다라고 하기에는 괜찮은 거죠. 그래서 고소득 맞벌이 부부 이런 분들이 청약을 노려보기도 합니다. 당장 돈이 없으니까. 왜냐면 계약금이 한 10% 정도면 되거든요. 뭐 싸게 하는 데는 5%도 있는데 이런데 10% 정도 내고 이 정도는 돈 다 낼 수 있죠. 그다음에 3년 동안 열심히 모으는 거야. 그러면 3년 동안 한 집값의 한 20-30% 이상 더 모아가지고 한 절반 정도는 어떻게든 내고 나머지 절반은 뭐 대출 받아가지고 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입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적은 돈을 가지고 우선 소유권을 먼저 확보한다라는 건 장점이죠. 그 사이에 시세가 올라버리면 나는 옛날 가격으로 사는 거니까. 아니면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부동산 외적인 투자를 되게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주식을 잘하시거나 뭐 코인을 잘하시거나 아니면 뭐 사업을 엄청 잘하셔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집에 한 10억 쓸 바에는 차라리 이걸 굴리면 뭐 30억, 50억도 될 텐데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굳이 뭐 여기다 돈을 넣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냥 가점을 잘 모으시면서 전세 월세 사시다가 돈 많이 버시고 그 다음에 뭐 청약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집을 사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급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얘기해서 이런 분들이 아니라면 내가 돈은 좀 모였는데 뭐 소득이 막 아주 높은 사람이 아니라거나 아니면 내가 뭐 어떤 다른 투자를 잘할 자신이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청약만 노리고 있는 게
정답은 아닐 수가 있다. 그래서 꽤 많은 맞벌이 부부가 돈을 좀 많이 모아놓은 상태인데 청약 가점도 좀 쌓이고 있다 보니까 애매합니다. 막 청약 점수가 막 40에서 막 60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청약 포기해야 되나요? 지금도 되게 오랫동안 버텼는데 하시면서 되게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족의 미래를 그러니까 확률 싸움에 거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된다는 보장이 없는 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한 대로 고시라고 생각하시면 초반에 빨리 해가지고 추첨제를 한번 해봤는데 되면 좋고 안 되면은 또 끝까지 끌고 가야 되니까 그거는 한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번에 또 바로 옆 단지야 반포 레미안 원펜타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분양을 합니다. 여기도 시세 차익이 한 20억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과거의 땅값을 막 평가받아가지고 지금 분양가가 생각보다 높지 않을 확률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는 결국에 또 가점제니까 물론 추첨도 좀 있지만 여기도 시세 차익이 큽니다. 그럼 이런 것들 보면은 또 당첨되는 사람들 나오죠. 그러면 저런 분들 보면서 아 나도 어떻게든 가점 모아가지고 한 15년 20년 무주택으로 살다 보면은 나중에 한 방에 메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고 그렇게 될 만한 물건들의 개수가 적은데 그걸 노리고 있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내가 아까 말한 과연 본인 스스로 제가 아까 말한 그 기준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는지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은 추첨제들 많이 노리신 다음에 안 된다 싶으면은 돈이 어느 정도 모였을 때 그냥 구축을 사는 것도 괜찮을 수 있다. 이 청약이라는 것이 만능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